11살 아들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다. 의사들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그 아이가 오늘 혼자 힘으로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5년간의 끝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일부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비극.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7살 아들 지훈이의 아빠죠. 2019년 가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지훈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죠. 지훈이는 평소보다 더 신나 보였습니다. 아빠, 저 미끄럼틀 타고 싶어요. 하며 제 손을 잡고 뛰어갔어요. 높이 3m 정도 되는 미끄럼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타는 그냥 평범한 놀이기구였어요. 지훈이는 계단을 올라가더니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미끄럼틀 입구에서 균형을 잃고 옆으로 떨어졌어요. 3m. 그리 높지 않은 거리였지만 지훈이는 콘크리트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저와 아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달려가 보니 지훈이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러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10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척추 2번, 3번 골절, 척수 손상. 의사 선생님의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부모님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척수가 심하게 손상되었어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다시 걷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7살밖에 안 된 우리 지훈이가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었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지훈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작은 몸에 온갖 관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훈아,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3일 후 지훈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빠 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저희 부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빠, 다리가 안 움직여요. 지훈이의 맑은 눈동자에 담긴 혼란과 두려움. 7살 아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저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부 절망과 분노 그리고 현실. 병원에서의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의사들과 상담하고 검사 결과를 듣고 재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의 말은 비슷했어요.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재활의학과 과장 선생님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하반신의 감각이나 운동 기능을 되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휠체어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다른 병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면 아이만 더 힘들어져요. 지금부터라도 휠체어 사용법을 배우시고 집 환경 개조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당신은 왜 포기부터 해?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제가 소리쳤어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계속 희망만 갖고 있으면 지훈이만 더 힘들어져. 아내도 울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의사들이 뭘 안다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뒤바뀌었어. 그럼 당신은 지훈이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정말 믿어? 정말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다시 걸을 수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는 것도 잔혹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도 끔찍했어요. 지훈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의 현실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2층 집인데 지훈이가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갈 수 없었어요. 화장실 문턱도 휠체어로는 넘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1층 거실 한쪽을 지훈이 방으로 꾸며야 했어요. 침대를 옮기고 옷장을 옮기고 마치 우리 집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현실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지훈이는 처음 몇 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던 장난감도 만지지 않고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학교도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훈이는 더 이상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었고 체육 시간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특수 교육을 받으라고 권했지만 지훈이는 싫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래요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울었어요. 나 왜 이렇게 됐어? 나쁜 짓 안 했는데. 친구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나만 왜 이래? 하느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래.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절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훈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정말 지훈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그 절망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3부 끝없는 재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절망의 바닥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설령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척수 손상 관련 논문들, 해외 치료 사례들, 대안 치료법들.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보를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줄기세포 치료였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줄기세포 치료로 척수 손상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사례가 있어. 아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비용을 알아보니 턱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 치료받는데 3천만 원. 그것도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적금을 깨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첫 번째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훈이는 무서워했지만 용감하게 견뎠어요. 아빠, 이거 맞으면 다리가 다시 움직여요? 그럴지도 몰라. 우리 지훈이가 용감하게 참으면 말이야. 치료 후 몇 주를 기다렸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희망을 놓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 사이 저는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들도 찾아봤어요. 재활의학과에서는 주 3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 누운 채로 다리 근육을 자극하는 기본적인 치료부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아빠, 이거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지훈아, 포기하면 안 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야 해. 집에서도 매일 2시간씩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다리 마사지, 관절 운동, 전기 자극 치료. 인터넷에서 본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훈이가 발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여보, 봐. 지훈이 엄지발가락이 움직여. 특히 지훈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정말 움직이는 거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희망이지만 희망은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1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발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외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집착하지 마. 아이한테도 스트레스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훈이가 휠체어 생활에 적응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매일 2시간씩 하는 재활 운동이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아빠, 오늘은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아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아, 조금만 더 참자. 아빠가 함께 할 테니까. 2번째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때는 더욱 절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효과가 있기를, 지훈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역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동정 어린 것으로 변해갔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는 제 아들이고 부모로서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무릎을 살짝 구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반사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 손상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계속 열심히 해보세요. 그 작은 희망 하나로 저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더 다양한 치료법들을 시도해봤어요. 수중치료, 전기자극치료, 심지어 대한의학까지. 효과가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4년째가 되어서야 지훈이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을 때 다리에 약간의 힘이 생겼다는 걸 발견했어요. 완전히 스스로 할 수는 없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지훈아,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있어. 느껴져? 조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비록 지훈이 본인은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4년간의 끈질긴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던 거죠. 사부 그날 계단 앞에 선 아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사고 후 정확히 4년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지훈이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휠체어 생활에 많이 적응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MRI 촬영도 하고 의사와 상담도 받았는데 예전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신경학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꾸준한 재활 덕분에 근육 위축은 많이 예방되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저 계단 올라가 보고 싶어요. 병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아,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데. 그냥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팔로라도. 지훈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의지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휠체어에서 내린 지훈이를 제가 옆에서 지지했습니다. 지훈이는 양팔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계단 1번째 단에 앉았어요. 그리고 팔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며 2번째, 3번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리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지만 상체의 힘만으로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힘들면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아빠. 재밌어요. 10단 정도 올라갔을 때 갑자기 지훈이가 멈춰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앉아서 멈췄다고 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어디 아파? 아니에요. 다리가. 뭔가 간지러워요. 간지럽다. 4년 동안 감각이 없던 다리가 간지럽다고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정말로? 정말 다리가 간지러워? 네. 여기랑 여기요. 지훈이가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건가? 정말로? 지훈아, 우리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집에 와서 지훈이 다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깃털로 살짝 건드려 보니 지훈이가 간지러워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바늘로 살짝 찔러보니 아야.
라고 소리쳤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회복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정말 감각이 돌아왔네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계속 관찰해 봐야겠지만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그 이후로 지훈이의 재활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억지로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재활 운동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1시간 더 해도 돼요? 지훈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하자. 아니에요.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씩 느껴져요. 정말 지훈이 말대로 매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지럽다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확실한 감각들이 돌아왔어요.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 이런 기본적인 감각들이 하나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던 거예요. 아빠, 봐요. 다리가 움직여요. 정말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지훈이 자신의 의지로 다리를 움직인 거였습니다. 4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어요. 그날은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부 기적은 노력 끝에 찾아온다. 감각이 돌아오고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훈이의 재활치료 강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새로운 운동 계획을 짜주셨어요. 근력 강화 운동, 균형 감각 훈련, 보행 연습,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운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다리 근육이 4년 동안 많이 약해져서 천천히 키워가야 한다. 네, 아빠. 저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보자. 처음에는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힘겨워했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앉은 상태에서 다리에 조금씩 체중을 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스스로 설 수는 없었지만 제가 지지해주면 잠깐이라도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와, 아빠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지훈아. 너 지금 서 있어. 4년 만에 처음으로 서 있는 지훈이의 얼굴에는 정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난 4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서는 것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3개월째부터는 보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행봉을 잡고 제가 뒤에서 지지해주는 상태에서 한 발짝씩 내딛는 연습을 했어요. 첫 번째 발걸음을 떼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지훈아, 지금 걸었어? 진짜 걸었다고. 정말요? 제가 걸은 거예요? 비록 저의 도움이 있었지만 분명히 지훈이 자신의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한 걸음에서 2걸음, 2걸음에서 5걸음. 점점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날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기도 했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좌절했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어요. 아빠, 오늘은 10걸음 걸어볼래요. 지훈아, 어제 7걸음 걸었으니까 8걸음부터 해보자. 아니에요. 10걸음 하고 싶어요. 지훈이의 의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4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지훈이가 도움 없이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불안정했고 금방 지쳤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아빠 봐요. 혼자 걸어요. 그날 동영상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냈는데 모두가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하늘이 도왔다며 며칠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걸으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거든요.
8개월째부터는 계단 오르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빠, 저 우리 집 2층까지 올라가 보고 싶어요. 우리 집 계단은 총 15단이었어요. 지훈이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7단까지 올라가고 포기했어요. 두 번째는 10단, 세 번째는 12단. 매일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사고 후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이의 한마디. 2024년 가을 지훈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훈이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우리 집 계단 15단을 모두 올라가겠다고 선언한 날이었거든요. 아빠, 오늘은 정말로 2층까지 올라갈 거예요. 도움 없이요. 지훈아, 무리하지 마. 중간에 힘들면 쉬어가면서 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올라가고 싶어요. 지훈이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모든 걸 잃었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다리로 계단을 오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계단. 지훈이가 오른발을 올렸습니다. 조금 흔들렸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천천히 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아빠. 다리가 말을 잘 들어요. 7단, 8단, 9단. 중간쯤 왔을 때 지훈이가 잠깐 멈춰 섰어요. 숨이 조금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기서 보면 아래가 높아 보이네요. 그래. 지훈이가 많이 올라온 거야. 10단, 11단, 12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훈이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더욱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3단, 14단. 그리고 마지막 15단. 지훈이가 마지막 계단에 발을 올리는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냈다. 아빠, 해냈어요. 2층에 올라선 지훈이가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하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지훈이가 정말 커 보였어요. 키가 커서가 아니라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모두가 지훈이를 축하해 주었어요. 지훈아, 기분이 어때?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지훈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걷는 게 늦었지만 걷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5년간의 모든 힘든 시간들이 정말 보람찬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지훈이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으면 피곤해하고 뛰는 것은 아직 어려워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체육 시간에 참여하고 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합니다. 지난주에는 지훈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래요. 저처럼 다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훈아, 좋은 생각이야. 지훈이라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빠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될 거예요. 지금 지훈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더 이상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빠, 오늘도 운동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지훈이의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모든 척수 손상 환자가 지훈이처럼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5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
만약 저희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지훈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만약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다면 말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지훈이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적에는 반드시 노력이 따른다는 것. 포기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이에요. 어젯밤 지훈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그때 정말 힘들었죠? 응,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도 소중한 추억이야. 저도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해요. 오늘도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늘도 두 다리로 걸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기적이거든요. 5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희망찬 결말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훈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족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계단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훈이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꿈들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계속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훈이를 기억해 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훈이가 매일 아침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 두 다리로 힘차게 걸어가 봅시다.